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계속된 한파로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에 비해서 무려 13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여전히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많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일부 중부 지방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오늘 잠시 주춤했던 찬바람이 내일은 다시 또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부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에서 일출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였고요. 제주 지방으로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륙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도 내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방은 내일 낮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살짝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이 영하 12도, 서울이 영하 8도, 대구가 영하 6도 등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2, 3도 정도 밑돌겠고요.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21도, 함흥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떨어지겠고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8도, 평양도 영하 3도 성운으로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2018년도가 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전국 유명한 일출과 일몰 명소에는 이미 이른 시각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당진 외목마을을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 리포터 나와주시죠. 뭐라고요?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3대 해맞이 명소 중 하나라고요? 짜잔! 발빠른 리포터 오드리는요 이미 이곳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들과 함께 해넘이 그리고 해맞이를 보러 오기에 정말 적당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분주히 자리를 발걸음을 옮겨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곳 해수욕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은요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겨낼 수 있도록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밤하늘에서는 불꽃이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면서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요. 조형물 점등식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그런 축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 축제를 온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바로 만나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제를 네. 즐기기 위해서 정말 예, 예. 완전 무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예. 축제를 함께 즐겨보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희 처음으로 여기 애국마을 왔는데 사람도 많고 참 좋습니다. 근데 네. 해넘이는 보셨어요? 해넘이를 보러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못 봤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 이제 또 해돋이를 보셔야겠어요. 해돋이 보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해돋이 보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네, 오늘 네.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네, 춥죠. 근데 사실 네. 오늘 날씨도 춥기는 하지만 이 네. 날씨, 네, 여름에 또 폭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예. 여름에는 좀 어떠셨어요? 폭염은 또 네. 피해는 없으셨나요? 폭염 때문에 제가 건축 일을 하는데 일도 좀 많이 못했고 일하는데 또 지장이 또 많았죠. 그리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날씨 영향 때문에 일하는데 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일하는데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네. 우리 해돋이 보시면서 해맞이 보시면서 소원 네. 비시고 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지금 앞에 있는데요. 저희 영농가 날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올해 대학원 졸업하는데 올해 취직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 잡으면 좋겠고요. 우리 막내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데 공부 좀 더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방금 인터뷰했던 우리 시민분들처럼 올 한해 계획했던 것들, 희망했던 것들도 많겠지만 아쉬운 부분들,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는 다양한 시민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영농과 날씨 오늘도 조용철 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된 한파 때문에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는 16일 정도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무려 13일이나 더 빨랐습니다. 여전히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먼저 자세한 기상특보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내륙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도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과 일부 강원 영동 그리고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가 메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논밭에서는 잡초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날인 만큼 저희도 올해의 날씨와 영농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 올해 주목해 볼 만한 날씨와 영농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1월과 2월에 찾아왔던 강력한 한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찾아온 냉해로 인해서 꽃이 피기 시작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7, 8월의 기록적인 폭염도 금년 농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2018년도에 저희 농민들은 한파, 냉해,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올해의 날씨를 월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월별 전국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농작물 한파 피해가 컸던 1, 2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 영하 0.1도로 평년에 비해서 각각 1도, 1.4도 정도 낮았습니다. 반면 3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2도나 높았고 과수농가에 냉해 피해를 입혔던 4월의 평균 기온은 13.4도로 평년에 비해서는 1.2도 정도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올 7, 8월의 평균 기온은 26.8도, 27.3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조 의원님께서 올해의 날씨 영농 이슈로 1, 2월의 한파를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월별 평균 기온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월과 2월의 한파는 전국적인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비교적 따뜻한 지역임에도 한파의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국내 월동무의 주산지인 성산읍에 한파 때문에 절반 정도 이상 되는 월동무가 동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무가 동해를 입는 온도는 0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성산읍에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에 하루를 빼고 최저 기온이 영하 3.6도에서 영하 1.2도의 추위를 보였고요. 또 2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영하 3도 이하의 추위를 보여서 월동무들이 바람들이 피해뿐만 아니라 스폰지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1, 2월에는 한파가 있었고요. 3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따뜻한 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4월에 생각지도 못한 냉해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4월에 이상 저온으로 문제가 된 날은 딱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4월에 이상 저온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 과일, 나무 등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것은 4월 7일과 8일 단 이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대규모의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작물은 사과와 배와 같은 과수 농가이고 피해 규모가 5,046헥타나 됩니다. 이어서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 감자 등 밭작물, 그리고 참외 등 채소도 냉해 피해를 입어서 전체 피해 규모는 6,121헥타인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하는 커다란 규모입니다. 네, 4월 냉해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찬기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백꽃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국의 평균 기온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올 3월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포근한 날씨 때문에 일부 배나무의 꽃이 일찍 피어서 냉해 피해가 더 컸었는데요. 배나무의 휴면기 피해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영하 4도 정도에서 30분만 노출되어도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다행히 꽃봉오리가 화총 안에 들어있으면 그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꽃이 핀 다음에는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배나무가 꽃이 핀 후에 냉해를 당하게 되면 씨방이 얼어서 수정이 어렵게 되고 또 설사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발육이 부진하게 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배 산지의 지난 4월 8일의 평균 기온을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재배 농가 400곳 중 절반이 넘는 배밭에서 백꽃 암술이 고사하거나 꽃봉오리가 흑색으로 변했던 남양주시는 4월 8일 평균 기온이 0.6도로 작년과 비교해 14도나 낮았습니다. 또 전체 배밭의 40% 가까이 냉해 피해를 본 안성도 작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7.6도나 낮았습니다. 배밭의 35%가 피해를 본 울산은 4월 8일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서 14.5도까지 떨어졌고 충남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논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13.7도나 평균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백꽃이 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 8월에 찾아온 폭염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역대 최고의 폭염이라고 불렀던 해는 1994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때의 기록을 거의 다 갱신했었습니다. 서울은 올 8월 1일에 39.6도였습니다. 1994년 기록인 38.4도를 뛰어넘으면서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1로 1973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기록은 9.8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일수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시군별 폭염 기록을 보면 폭염 일수는 의성이 43일로 가장 많았고 폭염 최장 지속 일수는 금산이 37일이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청주가 34일로 가장 많았고 열대야 최장 지속 일수는 여수가 29일로 가장 오래 지속됐습니다. 네, 폭염은 하루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요. 열대야는 하루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7일간의 폭염과 29일간의 열대야,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지금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이 같은 폭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작물과 가축 등 농가의 폭염 피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8월 15일을 기준으로 농작물은 전국적으로 2,900여 개 헥타가 폭염 피해를 입었는데요. 과수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서 인삼, 버섯 같은 특용작물 그리고 채소와 밭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축도 572만 9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요. 닭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오리, 메추리, 돼지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 2018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주신 우리 농민들에게 큰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의 고단함은 뒤로 하고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진 외목마을에 나가 있는 오드리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 리포터.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해넘이와 해맞이를 모두 볼 수 있는 당진 해목마을, 외목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오늘 낮 4시부터 다양한 문화행사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불꽃축제, 그리고 이렇게 모닥불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손 꼭 잡고 함께 있는 가족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축제 이렇게 즐기고 계신데요. 축제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오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내일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셨을 텐데요. 어떤 소원 빌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친구는 어떤 소원 빌 거예요? 가족들 안 아픈 소원을 빌고 싶어요. 가족들 안 아픈 소원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저도 당연히 가족들이 우선이고, 또 소녀, 또 부모님 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동생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예. 네, 사실 이곳에 많은 가족분들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신 이유도 우리 내일 있을 해돋이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평화와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소원을 빌러 이곳 당진 외목마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도 2018년도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먼저 미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드릴게요. 해피 뉴 이어!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오드리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드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덕분에 곳곳에서 해돋이를 보시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해돋이 명소별로 해 뜨는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다대포는 오전 7시 32분에 새해 첫 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 포항의 호미곶은 7시 33분, 정동진은 7시 40분, 강원도 양양은 7시 43분에 새해 첫 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과 충남 당진에서는 7시 47분에 첫 일출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해맞이 명소에서는요, 일출을 전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해맞이 명소를 방문하셔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망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올해 함께해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요. 여전히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내일 저희 영농가 날씨는 하루 쉬고 모레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